제가 감기 몸살이 좀 걸려서 얼굴이 좀 많이 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목소리가 조금 쇳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임재범 스타일로. 하지만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를 다시 한번 시장의 기회로 보고 있는 한 투자자입니다. 저는 1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딱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고 상승 중에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나스닥장을 보게 되면은 나스닥은 큰 폭의 상승이 나온 뒤에 조정을 하고 있어요. 꽤나 깊은 조정을 만들어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나스닥은 상승 반전을 했어요. 시장의 지표를 해석을 했을 때 일단은 뭐 고용이 최악은 아니다, 고용이 좋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반등을 했고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큰 폭으로 반등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반등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 차트를 딱 보면은 저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그 차트의 움직임과 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상승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28,000을 넘어서 29,000 가까이 올라오는 상승도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주봉, 월봉이 아직 큰 프레임에서는 마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29,000불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고점을 넘어가는 상승을 보고 있고, 지금 차트상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여러 트레이더들이 생각하는 차트의 관점은 헤드앤숄더의 패턴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다가 주춤할 때 항상 나오는 게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전고점 31.8K 그리고 왼쪽 어깨 부근인 29,000불 상단, 그리고 지금 그 반등이 29,000불을 뚫지 못하고 내려가면은 양쪽 어깨를 만들어서 헤드앤숄더로 하락시킬 때 최대로 밀어낼 수 있는 구간을 20K까지도 열어두고 있는 차트적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상승한 뒤에 하락 조정 끝에는 이 구간에서 재차 반등이 나올지언정 상승을 못하게 되면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하락을 할 것이라고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트코인 차트를 자세히 보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잘 안 나옵니다. 물론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나올 때는 거의 헤드앤숄더로 내려오긴 하지만 작은 파동 안에서 그림은 사실 헤드앤숄더는 잘 맞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상승을 했다가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고 빠른 시간 안에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차트가 정체돼 있거나 급각으로 올리지 않을 때는 하락의 패턴은 정확하게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차트의 함정은 바로 이런 곳에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역 헤드앤숄더로 만들어주려고 하다가도 그냥 하락시키고, 헤드앤숄더로 만들어주려고 하다가도 밀어 올리는 모습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차트 관점은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좋냐면, 2022년도 11월 달에 최하단가가 비트코인 15,000달러 부근이죠. 15,000달러 부근까지 열어두시고 분할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시장 분위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그때가 얼마나 시장이 붕괴되고 망하고 세상이 끝날 것 같았는지를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그때 돌아가면 사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2022년도 최저점이 나올 때 분위기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렇게 극악의 공포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진짜 기적이 차면서 매수를 했던 구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받지 못했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솔직히 많은 양의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조금씩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지만은 적당히 매수하다가 매수하는 중간에 갑자기 2만 불까지 한 방에 올라간 거, 그런 현상만 본 것 뿐이에요. 그때 최악의 시점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다가 급각으로 올라간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냐, 앞전 매물대 15,000달러에서 뚫어내기 힘들었던 매물대 구간이 어디였냐면 18,500달러에서 19,500달러가 5개월 동안 지지 저항이 됐던 구간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돌파를 했어요. 분명히 15,000달러, 16,000, 17,000에서 계속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때 분위기가 어땠죠?
비트코인 10,000달러 간다는 이야기 많이 나왔고, 심지어는 뭐 8K, 3K 설도 있었잖아요. 그 구간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27,000에서 25,000불까지 한 방에 내려가는 모습이 나올 때부터 시장 분위기는 더욱더 안 좋아질 것이고, 미국의 매크로지수 경제 지표는 최악을 보고 있고, 2023년도 하반기부터 2024년도 초는 역사상 최고의 침체가 올 것이라는 강력한 악재 뉴스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절대 겁먹을 필요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이 2022년도 11월 달을 기억하시면서 자금을 지금까지 모아뒀다면, 내가 1년 동안 분할 매수를 못했고 비트코인이 15,000달러에서 3만 불까지 상승하는 동안에 먼 산 바라보고 아무 짓도 못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서 하락하는 흐름에서 25,000달러부터 20K까지 적극적인 매수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질까봐 15,000달러를 깨는 하락이 나올 것이고, 더 밑에까지 쭉쭉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계속 매수 대기하다가는 여러분들은 영영 매수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하는 흐름에서 매수하면서 고통을 견디셔야 상승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매수 관점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은 약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있고, 조금 시장의 랠리가 멈추지 않고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알트코인의 반등이 나오면서. 그리고 여러 유튜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거는 상승에 대한 조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람들 투심을 올바르게 잡아주고 있긴 하나, 이 트박이 보는 관점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때 위기가 온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제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가만히 있다가 급각이 나올 때 손절을 해서 쏟아내는 물량에서 공포에 흐느끼면서 그 물량을 다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상황이 왔을 때 비트코인은 지금 사서 물리신 분들은 당황할 필요가 없고 내려올 때마다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은 항상 상승한 뒤에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올 때 위기가 오는 것처럼 분위기가 좋았다가 갑자기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분위기가 최악일 때 반전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비트코인을 지난 3년간 존버하면서 했다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도 감은 생겨야 되지 않을까. 분위기가 망할 것 같을 때 반전이 나오고, 분위기가 좋다가 깍으로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FTX 거래소 파산, 심지어 그 전에 반등이 오고 나서 25% 정도 비트코인이 내리꽂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강력한 지지대가 18,500달러였기 때문에 여기를 받치고 파동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들도 꽤나 많았죠. 그리고 저도 솔직히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러운 악재가 터질 줄은 전혀 몰랐고, 그래서 항상 역사는 반복되는 게, 갑작스러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한 악재가 나오면은 많이 하락할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락의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분할 매수 하시면서 마이너스를 보든 살짝 물리든 간에,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나는 마이너스를 보고 앞으로 1년 6개월이든 2년 동안 들고 가는 그 지점에 왔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오랜 시간 홀딩해서 갈 수 있는 길목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투자는 심리적으로 내가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마이너스 폭이 좀 될수록 홀딩해서 들고 갈 수 있는 정신력이 생기거든요. 그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마이너스가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든 경기 침체가 실제로 진짜 오든 말든 간에 진짜 와도 사서 경기 침체를 겪고 경기가 다시 돌아서는 회복기까지 반드시 들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서 경기가 회복되고 양적 완화가 실행됐을 때 주가는 다시 돌아가고 비트코인도 돌려세우고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 사실 눈치채지 못합니다. 대중들은. 저도 눈치채지 못해요. 하지만 사서 물렸기 때문에 상승할 때 그 수익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언제 경기가 돌아설지 모르고 언제 금리 인하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식할 정도로 매수해서 그 지점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 상승할지 모르는 그 시간까지 그냥 엉덩이 딱 붙이고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명이 기다림의 1%, 기다린 사람만이 수익을 볼 수 있고 인내와 기다린 고통을 즐긴 사람만이 대상승장에서 수익을 보고 떠날 수 있는 거지, 상승했다가 포모심 느끼고 하락했다고 공포감에 팔고 이 수많은 것을 계속 감정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대세 상승장이 올 때
내 통장 잔고는 빵원이에요. 제가 이렇게 조금 목 놓아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행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할래 이 새끼야.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지 마세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실 거면은 암호화폐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투자시장 떠나야 됩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승한다고 했습니까 하락한다고 했습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주고 있긴 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블랙스완급 하락이 나왔을 때 대처와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처와 대응을 하면은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목 놓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간을 한번 계속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해 왔고 어떤 식으로 투자 시장에 임했는지 1년 전, 2년 전을 자꾸 돌이켜보면서 그냥 메모장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심리상태와 제 심리상태가 어땠는지 일기장에 써서 어땠는지 그 상황 2022년도 9월, 6월, 2021년도 뭐 12월, 22년도 초창기 다 써보고 어땠는지 그 상황에 나는 어떤 행동을 했고 나는 무엇을 했고 시장을 떠났나? 내 돈을 다 날렸나? 아니면 나는 존버해가지고 물 타가지고 계속 지금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지금 평단가가 비트코인 뭐 25,000인지 26,000인지 지금 이거를 다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디테일하게 시장에 임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말이 너무 빠르고 길었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또 시장 분위기가 나빠질 때 하락론자 비관론자들이 뛰어나와서 또 시장 망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얘기할 거고 국채금리 뭐 5% 뚫고 올라가고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한 모습 나오고 있다고 붕괴 신호가 지금 이제 곧 다가온다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떠들면 떠들수록 저는 제가 봤을 때 오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오고 강력한 추세로 하락할 것 같으면은 조용히 입 다물고 숏에 베팅하면 돼요. 하락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 붕괴 시나리오 나오니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보통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안 해요. 조용히 하락에 베팅할 뿐이죠. 그리고 그 하락을 끝까지 포지션을 끌고 가는 경우도 없어요. 여러분들 영원한 하락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투자 시장은 상승밖에 없습니다. 상승. 투자 시장은 상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잘만 사면 그 상승만 하는 시장에서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비트코인 내년 4월 반감기가 있는데요. 반감기 지금부터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반감기를 그냥 지워버리시고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점점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올수록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은 순리대로 갈 것이고 때에 맞게 유동성과 함께 상승 모멘텀을 탈 것이라고만 생각하시고 반감기는 하나의 재료로만 생각하세요. 재료. 상승하는 중에 상승 재료가 나올 때마다 상승 추세에서는 급등이 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따라붙지 못하는 거예요. 재료가 이제 하나씩 터지고 있구나. 야, 이제 더 이상 매수할 수 없는 구간에 왔구나. 자, ETF 반감기가 초대형 호재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전부 다 알고 있는 호재 두 가지입니다. 반감기 ETF. 이것도 머릿속에서 지우고, 이거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 그 언저리에서 이 호재가 맞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료로 터지면은 비트코인이 4만 불, 5만 불 뚫고 가는 거는 시간 문제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악재는 단발성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 마운트곡스 뭐 이런 것들 있죠. 갑자기 거래소 해킹, 뻔한 악재가 터지면 락이 나오지만 순식간에 말아 올리면서 시장은 또 양봉을 띄우면서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또 강력한 호재가 계속 나온다. 이게 상승장의 패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암호화폐 투자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느꼈던 디테일한 움직임인데요. 뭐 자랑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급락으로 내려올 때는 단발성 악재고 호재 없이 말아 올려서 다시 상승 추세로 탈 때는 강력한 호재가 터지면서 시세를 분출시키면서 쭉쭉 올려붙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악재는 나오지 않은 채 어마어마한 호재 속에서 우리는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전부 상승장으로만 돌아설 것 같고 내 돈이
뭐 20배, 30배 불어날 것만 같고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고 하고 있는 일을 게으르게 해도 자고 일어나면은 통장에 돈이 쌓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뇌에 꽂힐 때 여러분들은 시장을 떠나야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앞으로 남은 내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할 거고요. 힘을 줘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하반기를 잘 보내시고 내년을 힘차게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크게 보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